최근에 이 조선일보에서 아주 일면 톱으로 대문짝만하게 보도를 했던데요. 예, 예. 판사들이 재판을 잘 안 해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느끼고, 그러니까 재판을 지연시켜가지고 뭉개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전에 사실은 또 예 변호사님도 그 원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바도 있는데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됐더라고요. 지금 뭐 그런 피해는 제가 제일 많이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변호사들도. 뭐 요새는, 예전에는 이제 그 변론 기일이라 그러죠. 예. 다음 재판 기일 언제 예. 한 게 2주, 3주 정도 간격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뭐 2달 뒤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한 번 어떻게 2달 뒤 되면 이게 변론 기일이 2번 이렇게 그친 게 아니고 한 5회, 6회, 많을 때는 10몇 회 이렇게 해버리면 몇 년이 가버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원인을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로 했는데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도 우선 고 교수님이 좀 한번 알려주시죠. 그 원인을 조선일보는 뭐라고 그랬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 원인이 이렇게 이제 늦어지는 원인이 김명수 대법원장 되면서 법원장에 대해서도 후보 추천제를 해버리니까, 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능력을 이렇게 검증해갖고 법원장을 이렇게 선임을 했는데, 법원에서 인기 투표가 추천하니까 후배들 입장에서 자꾸 일시키는 사람 인기가 있을 리 없지 않습니까? 밤늦게까지 이 판결문 쓰라고. 그래서 있는 거 있고, 특히 이제 고등부장 판사, 이게 이제 법원에서 그런 판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가지고 그 승진 제도가 없어지니까 구태 열심히 할 그런 동인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좀 전에 말한 법원장 선임, 고등부장 승진 같은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예. 법원장을 전부 다 고등부장에서 선임 고등부장이 나갔거든요. 예. 고등법원 부장 판사 한 몇 년 하다가 법원장 나갔는데 그게 없어지고 지금은 투표하는 데가 다는 아니고 전국 법원 몇 군데 있는데 제일 중요한 고등부장 승진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판사들이, 공무원이 제일 하는 게 승진 아닙니까? 제일 바라는 게. 그리고 고등부장이 되면 지금 차관급 공무원으로 법관으로 하니까 그걸 한번 해보려고 전부 다 열심히 했죠. 예, 그러겠죠.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법조 이원화가 되면서 고등법원에 근무한 사람 계속 고등법원, 지방법원 근무하는 계속 지방법원. 그래서 지방법원장도 지방부장 중에서 투표. 그러니까 옛날에 고등부장 딱 되면 고등부장도 사실 힘들거든요. 예, 그렇죠. 사건이 엄청나게 어렵고. 고등부장만 돼도 지금 차관급인가요? 예, 차관급이죠. 그런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다가 자동차와 기사가 없어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옛날에 예. 차관급이라 줬는데, 뭐 그거는 뭐 부차적인 문제인데, 고등부장 한 4년, 6년 고생하면은, 예. 그 법원장 지내고 법원장 지내다가 퇴직하는 게, 대법관 되거나 퇴직하는 게 이제 이 나아가는 길이었는데, 고등부장 제도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뭐, 길을 쓰고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뗄 동기가 없어진 겁니다. 예. 없어지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한 부장 정도의 그 레벨에서 그런 거고, 부장 판사 정도. 그 다음, 단독 판사 이하 레벨에서 어떤 게 있냐면, 워라벨. 판사도 사람이다. 네. 그리고 어떤 법원은 일주일에 3건 이상 판결 안 쓰기로 서로 결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저희 때는 한 기일에 16건씩 판결 선고 막 했습니다. 물론 그게 빨리 많이 하고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은,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재판이 늦어지면 있죠. 어떤 자기 사건이 법원에 지금 계류 중이라는 것 자체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결론 날 때까지 우리 대학 입학시험 쳐놓으면 네.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얼마나 불안합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늦어져가지고 손해를 다 봐버린 경우도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이제 이거는 그거하고 좀 다르지만 예전에 그 서울 북부지검에서 네. 통조림 표백제 사건이 있었어요. 예, 예. 그건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나왔는데 그동안에 회사 망했어요. 회사 망해버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법원의 판결이라는 게 늦어지면은 신중한 건 좋지만 늦어지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이 판결이나 법원의 재판 결과를 가지고 자기 어떤 장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예. 이게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 예. 그래서 이런 면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젊은 판사들이 어떤 판사로서의 사명감보다는 나도 일종의 직장인이다. 그 직장인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내 주말
그다음 여름 휴가, 겨울 휴가를 희생시키고 가정을 희생시키고 저희 때만 해도 있죠. 대법원 재판 연구원 할 때 맨날 밤 11시 퇴근했습니다. 저희들도 기자할 때는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예. 뭐 늘 자정하면 요즘은 그런 기자 없습니다. 그렇죠. 사회 예. 전반적으로 그래 됐는데, 예. 근데 법관의 그 위치는 좀 다르거든요. 예, 그렇죠. 이 기자들하고 또 다릅니다. 예. 그리고 뭐 제가 지방법원 부장 마지막에 할 때도 밤 항상 9시까지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워낙 사건이 많으니까. 근데 요새는 그런 판사가 딱 6시쯤 다 퇴근이에요. 그리고 이 김명수 대법원장 들어서고 나서 이 식사도 같이 안 하는 부가 많대요. 재판부가. 부장하고 따로 하고. 그러니까 서로 소통도 안 되고. 예. 재판부끼리 소통이 안 되면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 재판받는 국민들이 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서로 각자 노는 거예요, 이제. 부장은 부장대로, 배석은 배석대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있죠. 그 재판부가 합의부가 같이 식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네, 재판에 그렇죠. 관해서. 예.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없고 공식적인 합의 시간에만 합의하니까. 예, 물론 요새 배석들이 싫어한대요. 밥 먹으면서 재판 얘기하는 거. 그런 식으로. 우리 때도 되니까. 그랬습니다. 밥 먹으면서 기사 얘기하고 취재 얘기하면 제일 후배들은 싫어했죠. 근데 판사들은 그때 우리 생각은 우리는 좀 특별한 그거다. 예. 판사라는 위치에 오른다는 게 국민을 위한 봉사 내지 그리고 내가 빨리 이거 안 해주면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뭐 누가 오판한다고 해서 징계할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되고 좀 전에 말씀 마지막으로는 이 사법권 독립이라는 게 이게 본래 외부의 간섭 없이 재판하라는 게 사법권 독립인데 지금 아무도 못 건드리는 사법권 독립 마치 경찰청하고 같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꼭 그 판사들이 빨리 자기가 국가가 판사라는 고귀한 직업이거든 어떻게 보면 예. 남을 판단하는 게 그거 아무나 신이 해야 되는데 신이 직접 지구상에 내려와서 강림을 못 해가지고 못하니까 판사한테 맡겨놓은 건데 그 정도로 신성한 직업이라는 걸 갖다가 자각해가지고 일반 직장인하고 똑같이 모든 걸 누리려 하지 말고 많은 국민들이 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해가 재판을 좀 빨리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지금은 회식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회식을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럼요. 거기서 배우거든요. 예, 배우고 예. 예, 그런 게 많습니다. 또 의견 교환이 예. 자유롭게 되면서 합리적인 결론에 그럼요. 되게 이르게 되거든요. 예, 그 기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소를 제기해 갖고 예. 이 판사 얼굴을 보려면 뭐 150일 평균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예. 판사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서 재판 이제 시작되려면은 그런데다가 지금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장기 미제 사건 최근 5년 동안 민사 소송은 3배, 형사 소송은 2배 이렇게 장기 미제 사건이 쌓여 있고 중앙지법 같은 경우는 5년 넘게 판결이 안 나온 사건이 한 5배 이렇게 폭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뭐 그냥 우리 속된 말로 미칠 노릇이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요.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나쁜 사람은 이득을 봐요. 이 재판 지연 때문에. 내가 급하게 그 건물 상가를 갖다가 임대를 해주거나 했는데 내가 빨리 해가지고 뭐 재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 생계를 이어나가도록 명도 소송을 하는데 딱 소송 제기하고 지금 150일이면 5개월 아닙니까? 5개월 뒤에 첫 기일 잡히고 거기서 내가 악질적인 임차인이 예를 들면 다 악질적인 임차인이라면 악질적인 임차인입니다. 그 사람이 나 그 좀 주장할 게 있다 그러면 그때 2달 뒤에요. 그다음 거기서 증인 하나 신청하면 또 2달 뒤야. 그래가지고 1년 만에 판결 나면요 항소해 버려. 그럼 또 그때부터 150일 또 그러면 한 3, 4년 그냥 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 재판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그러면 선량한 사람은 피해를 보고 그 안 좋은 사람만 이득을 보는 그런 재판 제도가 되면 국민들이 재판에 대한 불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사회 제도가 선량하고 법을 잘 지킨 사람이 이득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헌법 27조에도 신속하게 재판을 받은 권리를 딱 규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1심 재판이 나는데
386일. 그러니까 1년이 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심은 323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런 이유에 대해서 좀 뭐 법원 제도적인 측면을 얘기했지만 좀 판사 수가 부족한 거 아닌가. 지금 현재 판사가 한 2,800여 명 되는 3,000명 모양이에요. 가까이 예. 되죠. 예. 그런데 의사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은 자꾸 자기 인원 늘어나는 거 원치 않아요. 권위가 떨어진다 해가지고 그래갖고 늘리는 것을 좀 반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같이로 이런 뭐 사법 시스템도 그렇고 근무 환경도 달라진 상황이라고 하면은 판사들도 좀 늘려가지고 대폭 늘려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낫지. 옛날처럼 밤 늦게까지 그 일을 하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의사하고 또 판사 다른 게요. 예. 의사하고 변호사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이 뺏긴다고 해가지고 예. 좀 늘리는 걸 싫어하지만 판사는 오히려 매년 판사 좀 늘려달라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예, 판사들은 늘어나면 사건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나누면은 예. 그래서 판사들은 그 사건을 근데 기본적으로 판사를 늘린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까? 아니 무작정 늘리면 좋겠지만 많이 늘리면 좋겠지만 국가 예산 문제가 있고요. 판사 한 사람 늘리면 국가 예산이 1년에 뭐 몇 억이 더 든다든가. 왜냐하면 밑에 계장을 늘려야 되고요. 그다음 밑에 직원 늘려야 되고 청사 늘려야 되고 이러다 보면 우리나라가 뭐 엄청난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나라 같으면은 막 하겠는데 그게 좀 힘들어 가지고 예. 그렇게는 못 하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지금 판사들이 자기 판사라는 고귀한 직업에 대한 어떤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자부심이 없어 그래. 자부심이. 판사들은 나도 월급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어떤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게 판사는 달라야 되는 제가 판사 출신이라 너무 강조한지 몰라도 있죠. 달라야 됩니다. 어쨌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그렇죠. 그런 말이 있죠. 법원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과거에도 뭐 그런 경향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이 김명수 사법부에 들어와서는 주요 요직들을 김명수 측근들 그렇죠. 이른바 특정 무슨 그 이념 서클들 거기서 다 장악해 열심히 해봤자 뭐 할 거냐. 그런 게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처 가는 것도 많은 판사들이 희망하거든요. 행정처를 갔다 오면 아까 우리 지금 대법관 이제가 지내온 분 중에 행정처 출신이 참 많습니다.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오석준 법원장도 행정처 2번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행정처 출신을 좀 더 특정 이념 출신으로 채워버리니까 보통 판사들 나 열심히 일해봤자 행정처도 한번 못 가보고 끝나는데 그럴 바에는 승진도 안 될 건데 승진 제도도 없어졌지만 그냥 내 자리에서 내 인생 즐기면서 신분 보장되지, 그 다음 정년 보장되지, 그 다음 월급도 제가 마지막에 차관급 월급 받았거든요. 그 다음 급여 보장되지. 아무리 불경기라도 법관 월급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어디 가면 법관이라 그러면 무시는 안 당하지. 무시가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 법관들이 어떤 그 자기 직업의 자부심보다는 하나의 직장인으로서 만족하는 이게 결국은 이 재판 지연의 원인의 하나가 된다는 거죠. 전체 다는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다만 특히 김명수 사법부에서 저는 고등부장 판사제도 승진 그런 것도 없애버리고 이런 것들은 어느 사회든지 경쟁이라는 게 있어야 그게 없으면요 고인물은 썩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학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학사회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학생 평가가 다 있고 또 논문 얼마 쓰라고 아주 딱 계약이 돼버리거든요. 얼마 못 쓰면은 아예 뭐 승진이 안 되고 뭐 이런 대학 같은 데도 지금 많이 변화가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바뀌어야 이런 제도들도 정상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진보의 어떤 이념이 법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평등하면 자기들이 어떤 인간의 선의에 입각해서 그래도 열심히 할 것이다라는 걸 갖다가 기대하는 게 진보더라고요. 근데 인간 세상은 진짜 경쟁이 않아요. 있고 어떤 좀 더 내가 더 나아지려는 어떤 욕망이 있을 때 발전하는 거지. 전부 다 고인물이 되면은요. 노력 안 합니다. 공산주의가 망한 게 그러니까요. 근데 평등하다가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 진보적 이념이 김명수 대법원장 들어서면서 이 법원에까지 어떤 진보적인 그러니까 이념이 판결이 진보적인 게 아니고 어떤 그 인간 사회의 구성 원리를 어떤 평등 하나 요걸로
조직해 놓은 바람에 이런 결국은 판결 지연 사태까지 이르렀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년 9월까지니까 그 이전에 지금 사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거짓말 명수다 그럴 이렇게 리가 해가지고 절대로 없습니다. 그때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시위가 대법원 앞에서 있었지만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뭐 한상혁 위원장도 그렇고 저는 굳건하게 난 절대로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번에 좋은 또 대법관 후보가 제청이 됐으니까 대법원에도 좀 사법부에도 변화가 예, 있지 있을 거 않겠느냐.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